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당선인의 미친 개혁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오게 만든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서 대탈출하게 만든다. 이 말 진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요, 개혁을 아주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면서 개혁안들을 보면 진짜 파격적이에요. 대표적인 개혁안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법인세율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2017년에 감세와 일자리법이 통과가 되면서 35%의 법인세율이 2018년에는 21%가 됐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21%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바뀔 거예요. 15%까지 내려갈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인하 공약을 했거든요. 21% 법인세 15%까지 낮추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 자체를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죠. 기본적으로는요, 부자를 감세한다는 거예요. 특히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줘서요, 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미친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 미친이란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 미친이란 단어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35%를 지금 15%까지로 낮추면 개혁 중에서도 진짜 파격적이고 미친 개혁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미친 개혁이 분명히 미국을 바꿀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 세계 법인세 15%는 미국이 내려간다면요, 아일랜드가 지금 12.5%거든요. 굉장하죠. 아일랜드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OECD 평균이 22.1%거든요.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22.1%인데 미국이 15%까지 내린다 법인세를. 그러면 호주는 30%, 대한민국은 24%인데 호주나 대한민국,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핵심으로 합니다. 경제정책의 근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는 우리 비용 안 쓰겠다. 비용, 혜택을 받는 곳에서 비용을 내라, 이런 분위기고요. 보호무역주의는 기본적으로 관세 폭탄 때리겠다예요. 관세 폭탄 안 만들려면 미국 가서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거죠.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치명적으로 될 거예요. 왜 치명적이 되느냐? 세금도 24%로 법인세율이 많은 데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금융투자소득세를 여론이 악화되니까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당내에 반발은 많을 거 아니에요. 당내에 반발이 많으니까 상법 개정안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자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사 충실의 의무 개정안은요,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주까지 넓히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임원이 사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임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투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요,
배임을 건다든가 그러면 잘못하면 쇠고랑 찹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법을 굉장히 강하게 개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상법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하겠다는 것은 상법 속에 아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독립이사제를 추진하겠대요.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하겠답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을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가 통하는 자본주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공산주의를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작태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법인세 내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국 연구 보고서도 보면 텍스 파운데이션에서 보고한 연구소예요. 21%를 15%로 법인세를 인하를 하면요. GDP는 0.8%가 올라가고요. 임금도 0.8%가 올라간다. 취업자 수도 59만 7천 명이 더 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세율을 인하를 해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도 하는 거고요. 그럼 GDP가 올라가겠죠. 설비 투자가 되니까. 게다가 여윳돈이 있으면 회사가 잘 되면 임금도 올려주는 겁니다. 게다가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취업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임금을 많이 주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니까 가계소득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선동질을 하니까 세금이 인하되는 것, 완화되는 게 부자 감세라는 갈라치기를 계속 해대니까 이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국 기업들 미국으로 떠난다는 이야기 안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1년에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는 게 20건 내지는 30건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거 보세요. 나가는 거. 나가는 것을 보면 2019년에는요. 3,854개나 나갔습니다. 2022년에도 2,456개예요. 엄청난 기업들이 한국에서 대탈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진짜 심각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모르죠? 저는 당장의 이익만 보고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들어오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오는 기업은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기업은 안 들어오고 지금 있는 기업조차도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들어오는 기업 지금 얼마나 줄어드는지. 30개 들어온 적도 없잖아요. 2021년에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25개예요. 25개 1년에. 2022년에 22개, 2023년에 22개입니다. 24개였죠. 올해는 지금까지 8월까지 13개입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러다가 산업 동공화라고 저는 확실히 산업 공동화라고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이 지금 왜 제조업을 르네상스로 만들려고 하는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공장을 이제 미국에서 첨단 기술만은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 진짜 충격적인 일도 벌어지는 것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대한민국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이런 기업이 세금이 무서워서 노조가 무서워서 점점 해외로 대탈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은 조만간 폭망한다. 이 말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제조의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품, 반제품, 그리고 조립 라인, 그리고 완제품. 이 모든 생태계를 이제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나라는 부품만 생산하고 어느 나라는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나라는 수출을 하고 이런 국제 분업이 잘 돼 있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 나라가 모든 가치 사슬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지금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깨닫지 못하면 진짜 이 시기에 가장 큰 낙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발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깨달아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갈지 정확한 방향타를 잡은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고요. 여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또 한 번 강조해 봅니다.